총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이제 왜 대구시장에 출마하시려는지. 그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는데 그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가서 4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해서 대구 북구 상격동에 있던 경북도청 기획실에서 근무를 한 4년가량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경북도는 개발 계획 이런 것은 다 대구를 포함해서 같이 작성을 했어요. 네. 그 대구가 일종의 말하자면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처럼 대구 부분이 빠지고는 경북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렇게 같이 했거든요. 네. 지금 와서 보면 경북은 상대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잘 개발이나 발전 전략을 좀 진행해 가고 있어요, 경북은. 근데 대구는 지난 20여 년 이상 사실 소득 꼴찌 그런 도시가 되었고, 어느 해는 마이너스 성장도 하고, 저는 제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늘 많이 생각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이 대구공항 이전 문제의 청와대 측 당사자였어요. 늘 이제 그 공항 이전 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의 생각과 또 해법도 갖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취소원 이전 문제, 이 문제도 이게 다 경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단순히 그 행정통합 문제, 정치적인 해결 문제를 넘어서서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대구와 경북을 함께 경험해 본 제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잡고 대구에서 그 대구 시민들을 모시면서 보답도 받고 그리고 대우도 받고 자존심도 찾고 할 수 있는데 적임자도 역시 저라고 생각해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신 시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생각보다는 상위권에 항상 랭킹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물론 이제 제가 그 중앙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대구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그런 결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구시장을 이제 새로 뽑아야 하는 대구 시민들의 생각에는 제가 조금 새로운 대안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지 않는가. 예컨대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시장 후보들보다는 그래도 저 김재원은 일도 조금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똑부러지게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 보궐선거 출마하시려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무공천 입장에 나오면서 결국 출마를 포기하셨는데, 그때 좀 마음이 많이 괴롭지 않으셨는지. 근데 이제 물론 조금 제가 이제 당초 뜻하던 바와는 달리 그 상황이 흘러갔기 때문에 당혹스러운 건 있었지만, 당초에 중랑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도 대선 그 캠프에 클린선거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뭐 그것이 이제 정치적 상황 변화로 갑자기 무공천으로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계속 그 출마를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대선 그 과정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방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는 뭐 당연히 미련 없이 일단 그만뒀어야 됐고, 그 결정은 뭐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정도였지 뭐 좀 좌절하거나 괴로운 심정은 좀 아니었습니다. 대구로 좀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는데요. 대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죠? 제가 보면 대구에 오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도심에 고가의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에 내리면 택시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경북도청에 근무할 때만 해도 경북도청 앞에 있는 칠성동, 침산동 이 지역이 거기 제1모직, 대한방직, 삼호방직, 무림제지 이런 지금 대기업의 그 모체 업체들이죠. 그분들이 어느 날부터 대구는 그런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뜯어 보내거나 또는 뭐 경북 지역 또는 뭐 다른 지방으로 보내고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도심부터 베드타운으로 바뀌는 이런 도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구는 점점 소비도시 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그 도심에 있는 공장에 이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생산시설이 들어왔다면 요즘에는 이제 벤처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 구로동에서 그 많은 공단이 이전하고 전부 거기가 성장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활기 있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학교가 나가면 아파트 짓고 공장이 나가면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거는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향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대폭 풀고 환경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어버리고 좀 더 대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택시 문제인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행정이 좀 잘못한 문제인데 저게 다른 지역은 수요 공급이 비슷한데 유독 대구 지역만 왜 공급이 저렇게 늘었을까? 행정의 실패가 그대로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대구가 꼴찌 탈출할 그런 기회가 영원히 못 올지도 모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구 발전 계획 대표적인 게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최상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구에서 기업하는 것이 적어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 기업하기는 제일 낫다. 그렇게 일단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행정을 맡게 되면 계속 산업단지의 그 규모를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 반드시 개발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수백만 평을 먼지가 펄펄 날지만 부지를 확보해 놓거든요. 기업이 들어오게 유인책을 줍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대구시는 그 산업단지 내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공급할 수도 있어야 되고 1인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대구에서는 전부 다 창업하기 좋고 대구에서 성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지역도 이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인구도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경쟁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의원님 그리고 현 대구시장님 이 두 분을 좀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면? 홍준표 후보님은 일단 정치 경력이 많으시죠. 권영진 시장님은 8년간 대구시장으로서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단점은 아무래도 대구시가 지금보다는 혁신적으로 좀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점에는 오히려 김재원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손을 잡고 대구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대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밀린 이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에는 그래도 김재원이 낫겠다라고 판단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이제 대구 달성군 사저로 오셨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친박 바람이 불 수도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애틋한 안타까움과 지지하는 마음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문제,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해주는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는 약간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일 잘하고 또 현재 출범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높게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이 분명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선거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뭐 호위무사로 이제 평가받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약간 저울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 변호사가 출마할 경우에 이제 출마한다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마지막까지 청와대에서 모신 정무수석으로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겠다는 마음이나 또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돕겠다는 마음도 변함이 없고,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 그 탄핵 이후에 거의 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고 또 변호하고 지금까지 도왔던 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훨씬 안타깝고 애틋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면을 이제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잘 눈여겨볼 테니까 아마 그런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가 커지니까 뭐 그 점은 저에게도 좋은 영향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어떤 친분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출마를 결심하시고 윤 당선인을 만나셨을 때 당선인께서 또 어떤 덕담을 하셨는지 좀. 제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죠. 검찰총장 막 나올 때 제가 이제 윤석열을 우리 보수 진영의 정권 교체의 도구로 쓰자. 뭐 윤석열의 악마면 어떻고 괴물이면 어떠냐. 우리는 윤석열의 손을 잡고 정권 교체의 대열에 나서자. 뭐 그런 글을 써서 그게 여론의 반향을 많이 얻었었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사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입당하는 단계부터 나름대로 지원을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그때도 홍준표 후보님으로부터 연리 제소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고 했죠. 이번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갔더니 저에게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고, 손을 번쩍 들어주는 사진도 찍어주면서 꼭 당선돼 돌아오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당 지도부가 현재 대구시장에서 좀 젊고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젊고 새로운 인물 여기 있네 하면서 덕담을 해줬다. 뭐 그 정도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 대구가 사실상 배출한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의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번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인데 1등 공신 대접을 받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편향 및 무소속 출마자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억울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으로서 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규정을 만드는 일에 토론과 표결에 참여한 것인데, 그것이 논란이 빚어지니 굳이 더 이상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당에 부담을 준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마당에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과 또 당원들에게 출마의 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은 그 부모 형제가 전부 대구에서 살아왔고, 어린 시절부터 대구에서 자라서 늘 대구에 관심을 갖고, 현재 후보들 중에는 제가 대구를 가장 잘 알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김재원이 대구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구나, 대구 발전의 도구로 써보자,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일 시켜보고 잘 못하면 그때 다시 판단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 선거에 임하고 시민들께도 제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